네, 안녕하세요. 종소투자자입니다. 오늘은 5월 7일이고요. 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고, 이번 영상은 이제 5G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제목이랑 또 삼성전자를 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 그리고 반도체 개별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섹터 테마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영상을 찍고 나서도 주식이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는 맞기는 한데 지금 전고점과 그 저항선에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너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현금과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수가 엄청나게 강하게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 코스닥 기준으로 무려 2% 넘게 올랐고 오늘도 1% 넘게 오르면서 지금 이 엄청나게 그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조정 이후에 하락하지 않고 상방으로 지금 방향을 튼 것은 어느 정도는 좀 확정이 된 것 같고,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모두 다 현금화하기보다는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비중을 좀 유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장이 사면은 오른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시장일 정도로 엄청나게 시장이 좋죠.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은 뭐 5% 오르는 것은 뭐 기본이고 10% 조금, 그리고 어떤 특정한 테마를 타거나 이슈를 탄 종목들은 10% 그리고 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5G 종목들은 다른 섹터랑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RFHLC가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의 실적들도 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치고 나가기는 좀 힘들고,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 좀 나오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 2분기,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될 때부터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2주, 3주까지 기간과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MW가 이제 저의 예상대로 한 일주일 정도 그대로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이게 이제 KMW만 가지고 계셨더라면은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좀 소외감이 컸을 수도 있을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지수가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은 마찬가지로 5G 종목들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2분기, 3분기 실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과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파동과 흐름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횡보를 한 다음에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ISC라는 종목을 예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DDR5라는 새로운 그 D램 규격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한 4월 28일 정도에서 한 두 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한 10%, 한 15% 정도 수익권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반도체를 크게 보자면은 크게 이제 모바일 서버 PC 쪽에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모바일 쪽 수요가 굉장히 둔화가 됐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보복성 그런 수요 때문에, 보복성 소비 때문에 모바일 쪽 수요가 굉장히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DDR5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야 당연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왜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오르지 않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이거는 시간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개인들의 그 주식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들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물론 그 시간이 뭐 1, 2주가 될지 한 달, 두 달이 될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또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오르고 SK 하이닉스 같이 대형주들은 조금 주춤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또 장비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코스닥의 대형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시 치고 나갈 시기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크게 매매한 종목은 없는데 몇 가지 좀 아쉬운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파세코라는 종목이 좀 있잖아요. 그 에어컨 그 여름 폭염 관련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파세코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넘게 오르는 것을 보고 올해도 분명히 이 파세코가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4월 초에 좀 매수를 했죠.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급등을 하기 전에 4월 28일 날 좀 전량 매도를 했는데 제가 매도하고 나서도 무려 50% 넘게 올라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팔고 나서 오르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이런 어떤 하나하나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말고 개의치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저점에서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데 3월 19일 날 한 4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 기준으로 25,000원 기준으로 거의 이제 한 7, 80% 많이 올랐는데 저는 중간에 계속해서 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이제 급등을 했었을 때 전량 매도를 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조금 더 홀딩을 하는 것이 좀 나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죠. 그래서 너무 이 종목을 왜 이렇게 일찍 팔았는지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하기보다는 내가 왜 어떤 생각으로 이 종목을 팔았는지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원노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테마라든가 그 테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과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그 자율주행 쪽 관련한 그런 이슈를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그 열화상 카메라 관련해서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산 그런 가격대에 비해서도 지금 30% 넘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목이 참 어려운 게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나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도 이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까지는 거의 다 왔고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을 좀 뚫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그 차트의 어떤 모멘텀으로만 올랐는지 아니면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랐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말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전고점을 뚫었다면 이게 어떤 새로운 신고가로 가는 그런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은 전량 매도를 하거나 그럴 때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조금 홀딩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한 5% 10% 정도 비중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비중을 많이 가지고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거 말고도 AI 쪽으로 라운피플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알서포트는 제가 이제 최근에 한 2번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본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이슈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법이 제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이제 알서포트 같은 종목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DDR5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철도, 경협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부가 굉장히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게 한국형 뉴딜 정책 있죠. 그리고 지금 남북 그 평화 협정 그리고 어떤 철도 SOC 사업 등이 계속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철도 쪽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쪽으로 해서는 바이넥스를
좀 보고 있고, 중국 소비재 쪽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엔터 쪽으로는 JYP, 트와이스가 6월 달에 컴백을 하는데 그 전에 좀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또 오르면은 오르는 대로 쉽지 않은 장이고, 하락하면은 또 하락한 대로 어려운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5G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 인내심과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을 받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어떤 작은 그런 테마들,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어떤 그 원격 교육 같은 그런 이슈들을 잘 선점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또 좋은 수익,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이미 지난 3월 달에 봤었던 손실금을 다 이제 복구를 하고 지금 약간 오히려 좀 수익권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